저희가 이 사안에 대해서 이제 말들이 많습니다. 이제 핵심으로 바로 들어가 볼게요. 예. 원래 이제 뭐 검찰은 수사 편하게 하자고 구속을 원하는 경우가 많고 법원은 뭐 방어권이나 인권 때문에 기본적으로 불구속을 원칙으로 하고 이런 원칙들이 있지 않습니까? 언론들이. 그렇죠. 예. 그런 언론들이 있어서 어차피 입장이 갈리는 그 양 주체라 이렇게 정면으로 충돌하는 경우는 거의 못 본 거거든요. 저는 좀 있었어요. 제가 영장 전담할 때도. 이게 제 말은 뭐냐면 이렇게 공개적으로 그렇죠. 성명을 내가 서로 검찰과 판사가 서로를 욕하는 건 저도 많이 봤습니다. 말이 맞는데 제 말은 이렇게 국민들을 향해서 그렇죠. 서로 막 성명을 내고 이러는 거는 저는 기억이 없거든요. 보통은 언론에서 취재할 때 그 답변하는 형식으로 하지 먼저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하는 경우는 저도 그렇게 본 기억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열이 받았나 봅니다. 네. 자, 그러면 최근에 1년의 영장 기각 사건들을 보면서 혹시 판사님이 보시기에 영장의 발부와 기각의 기준을 통상적인 기준을 벗어났다. 이렇게 네네. 보여지는 사건들이 있습니까? 예, 그게 이제 검찰에서도 예를 들고 있는 사건인데 네. 일단 뭐 정유라 예. 영장 기각됐을 때, 그다음에 우병우 예. 영장 기각됐을 때, 그다음에 이재용 씨 최초의 영장 기각됐을 때, 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뭐 카이 네. 항공우주산업 그 관련해가지고 경영지원 본부장 영장 기각된 거. 예. 예. 그리고 얼마 전에 양지회. 네, 양지회. 거기도 예. 거기서 폭발했죠. 예. 그래서 거기서 아마 검찰이 그동안 쌓여 있었던 게 폭발한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다 이상해요. 이상하기는. 왜 이상한지 좀 전문가로서 정리를 해주시면요. 전문가라고 하시니까 부담스럽긴 한데 일단 영장 판사도 해보셨잖아요. 게다가. 예. 그러니까 크게 보시면 예. 이 영장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 다른 거는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예. 도주 우려하고 증거인멸 우려거든요. 네네. 이게 글자 그대로 우려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도망을 갈 거냐 아니면은 증거를 인멸할 거냐 미래 사실에 관한 거여가지고 네. 엄밀하게 따지면 뭐 궁예 관심법도 아닌데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그렇죠. 알 수가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그냥 가만히 놔두게 되면은 법원에서 자의적으로 판단하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영역이에요, 이 부분이.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불신이 쌓일 수 있는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래서 법원 내부적으로도 그동안 영장 전담 제도가 지금 실질심사 실시된 게 거의 이제 뭐 20년 넘었는데. 예. 그동안 이제 어떻게든 이걸 객관적으로 좀 기준을 마련을 해서 예측 가능성을 높여보자. 네, 그런 시도들이 계속 있었거든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 정도면은 다들 발부하거나 기각하는 기준들이 관례적으로 쌓여왔다 이거죠? 그렇죠. 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정유라 씨 같은 경우에 보면 네. 이제 도주 우려가 없다고 영장이 기각이 됐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도주는 안 했잖아요. 네. 하지만 맞아요. 없어진 기간이 엄청 이거 억지로 그렇죠. 기자들이 차단했지 않습니까? 도망가던 걸.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나중에 지나서 결과적으로 맞을지 모르겠는데 결국은 그 당시에 영장 발부냐 기각이냐 이거를 결정할 때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예. 그걸 객관적으로 마련하려면 지금 공장장님 지적하신 대로 네. 행방이 묘연했다. 그렇죠. 그다음에 카이 경영본부장 같은 경우에는 영장 실질심사에 출석을 안 했어요. 뭐 특별한 사유를 대지도 않고. 이렇게 되면 도주의 우려가 바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봐야죠. 이런 경우에는. 그러니까요. 다 왔고요. 예. 그리고 뭐 예를 들어 이제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실형 선고가 예상이 되니까 실형 선고가 됐고 또. 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실형 선고되면 아무래도 이제 수감 생활을 해야 되니까 그걸 겁내서 도망가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이런 정도로 기준을 마련을 해요. 그리고 우병우 전 민정수석도 어디 갔는지 모르는 기간이 길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게 잘못됐다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어 양지회. 양지회도 그렇고. 예. 양지회 양지회 같은 경우에는 예. 이제 증거인멸 우려 부분인데 예. 이제 증거인멸하는 것도 보통은 이제 이 증거라는 게 사실 뭐 예를 들어 객관적으로 100개의 증거가 있다. 네. 근데 그 100개를 전부 검찰이 찾아냈다. 그러면 사실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증거가 100개가 있는지 100개인지 아닌지조차도 사실 모르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모든 증거를 수집을 하려고 애를 쓰는 거고 당연히 그래야 하는 거고요. 근데 이때 이게 증거라고 하는 게 유죄 증거도 포함이 되지만 네. 또 이제 뭐 유죄는 유죄인데 형편없이 형을 낮게 받으면 또 안 되잖아요. 그 죄값을 치러야 되니까. 예. 그러니까 적정한 형을 받게 하기 위한 증거도 수집을 해야 되거든요. 당연히 그렇겠죠. 그렇죠. 예. 그런데 이번에 양지열 같은 경우에 뭐 몇 번 그런 비슷한 얘기가 나왔는데 기본적인 증거가 수집돼 있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저 처음 들어본 말입니다. 저도 그래요. 이 기본적인 증거란 게 뭔가. 그러니까요. 예. 이게 그러니까 정말 뭐 그 옛날에 그 보수 언론이 많이 얘기하던 아주 튀는 용어예요. 이게 생판 들어보지 못한. 그래서 이 기본적인 증거가 뭔지를 좀 뭐 어떻든 그 통용되는 용어로 분석을 해보려고 했는데 직접 증거로 이해를 할 수는 있어요. 유죄를 증명하기 위한 직접적인 증거. 근데 그렇게 이해는 할 수는 있는데 그럼 이제 아까 양형에 관련된 증거 부분은 좀 날아가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결정적 증거를 확보했으므로 이러면 그나마 조금 이해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왜 기본 증거를 확보했다고 나머지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그 구속을 막아버리는 건지 난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렇죠. 그런 개념도 없다고 하시고,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검찰에서 지적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이제 그 공범자에 대한 수사를 방해를 하는 정도로 이제 영장이 기각이 됐다라는 얘기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증거인멸 우려를 판단을 할 때 이제 조사받지 않은 공범이 있으면 자기가 먼저 조사를 받고 말을 맞출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걸 굉장히 그렇죠. 검찰은 싫어하죠. 예. 그렇죠. 그리고 싫어할 뿐만 아니라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는 게 또 법원에서 마련한 기준인데, 그래서 공범자에 대해서 이렇게 뭐 통신영장이라든가 뭐 계좌추적영장이라든가 이런 걸 기각을 해버리면 그러면 그 부분에 관해서 자료를 수집할 수가 없으니까 말을 맞춰버리면 완전히 증거가 인멸을 될 수 있거든요. 특히 그래서 통신영장 기각하는 건 이해가 안 가는 게요. 서로 전화하거나 문자하거나 하는 걸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다만 보통 이제 이런 경우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범행 일시가 뭐 예를 들어서 뭐 2017년 1월 1일인데 뭐 2001년부터 보겠다 통신 자료를 하면은 아니 뭐 15년 넘은 걸 왜 보냐 이렇게 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인접한 부분만 영장을 발부하고 좀 먼 기간 부분은 기각을 해서 일부만 발부를 하는 경우는 있는데 통째로 그런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검찰에서 증거를 수집하겠다는 걸 방해를 하는 거니까 오히려 법원이 증거를 인멸해버리는 수가 되는 거죠. 아, 예리한 표현입니다. 법원이 이거 증거인멸을 돕는 거다. 거꾸로. 그렇게까지 볼 수 있다. 공장장님, 우리 그런 표현 이제 안 쓰기로 했잖아요. 자, 그래서 사람들이, 아니, 이게 좀, 영장 검사를 판사를 해보지 않아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은 이제 전문가로서 그렇죠. 이상한 점을, 전문가적으로 정리해 주시는 거고, 이렇게 이상한 기각이라고 이제 검찰도 주장하고 일반인도 그렇게 느끼는데, 거기 정치적, 그러니까 다른 고려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이유를 지금 정치적인 표현을 쓰지 않았지만 검찰은. 그렇죠? 네네. 법과 원칙 위에 뭐 다른 것도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물었거든요. 1분밖에 시간이 안 남았는데, 이게 굉장히 이제 위험하다기보다는 책임을 질 수도 있는 발언이기 때문에 조심스러울 것 같긴 한데. 조심스럽게 어떻게 1분 안에 합니까? 아니, 그건 그렇고. 그러니까 방금 공장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상하죠? 안 했는데 이상하죠. 그러니까 뭐 몇 가지가 있는데 시간이 없다고 하시니까 하나만 좀 예를 들어보면 그 작년에 중앙지법 영장 전담이 24기, 25기였었거든요. 부장 둘이. 이제 판사 한 사람, 부장 둘 이렇게 했는데 24기, 25기가 있었는데 올해는 그러면 이제 한 해 지났으니까 25기, 26기 이렇게 하면은 그렇죠. 뭐 대충 그림이 맞잖아요. 근데 26기 두 분이 하고 있어요. 그 의미가 뭔지? 그게 뭔지를 잘 모르겠는데 뭐 특출나게 영장 사건에 있어서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을 수도 있고 그거야. 판사님? 네. 시간이 다 돼서 내일 아침에 5분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사안에 대해서 이제 말들이 많습니다. 이제 핵심으로 바로 들어가 볼게요. 예. 원래 이제 뭐 검찰은 수사 편하게 하자고 구속시키는
구속을 원하는 경우가 많고 법원은 뭐 방어권이나 인권 때문에 기본적으로 불구속을 원칙으로 하고 이런 원칙들이 있지 않습니까? 언론들이. 그렇죠. 예. 그런 원론들이 있어서 어차피 입장이 갈리는 그 양 주체라 이렇게 정면으로 충돌하는 경우는 거의 못 본 거거든요. 저는 좀 있었어요. 제가 영장 전담할 때도. 이게 제 말은 뭐냐면 이렇게 공개적으로 그렇죠. 성명을 내가 서로 검찰과 판사가 서로를 욕하는 건 저도 많이 봤습니다. 말이 많은데 제 말은 이렇게 국민들을 향해서 그렇죠. 예. 서로 막 성명을 내고 이러는 거는 저는 기억이 없거든요. 보통은 언론에서 취재할 때 그 답변하는 형식으로 하지 먼저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하는 경우는 저도 그렇게 본 기억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열이 받았나 봅니다. 네. 자, 그러면 최근에 1년의 영장 기각 사건들을 보면서 혹시 판사님이 보시기에 영장의 발부와 기각의 기준을 통상적인 기준을 벗어났다. 이렇게 네네. 보여지는 사건들이 있습니까? 예, 그게 이제 검찰에서도 예를 들고 있는 사건인데 네. 일단 뭐 정유라 예. 영장 기각됐을 때, 그다음에 우병우 예. 영장 기각됐을 때, 그다음에 이재용 씨 최초의 영장 기각됐을 때, 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뭐 카이 네. 항공우주산업 그 관련해가지고 경영지원본부장 기각된 거, 예. 예. 그리고 얼마 전에 양지회, 네, 양지회. 아주 거기도 그냥 예, 거기서 폭발했죠. 예. 그래서 거기서 아마 검찰이 그동안 쌓여 있었던 게 폭발한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다 이상해요. 예. 이상하기는. 왜 이상한지 예. 좀 전문가로서 정리를 해주시면요. 전문가라고 하시니까 부담스럽긴 한데 일단 영장 판사도 해보셨잖아요. 게다가. 예, 그러니까 크게 보시면 예. 이 영장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 다른 거는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예. 도주 우려하고 증거인멸 우려거든요. 네네. 이게 글자 그대로 우려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도망을 갈 거냐 아니면은 증거를 인멸할 거냐 미래 사실에 관한 거여가지고 네. 엄밀하게 따지면 뭐 궁예 관심법도 아닌데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그렇죠. 알 수가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그냥 가만히 놔두게 되면은 법원에서 자의적으로 판단하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영역이에요, 이 부분이.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불신이 쌓일 수 있는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래서 네. 법원 내부적으로도 그동안 영장 전담 제도가 지금 실질심사 실시된 게 거의 이제 뭐 20년 넘었는데 예. 그동안 이제 어떻게든 이걸 객관적으로 좀 기준을 마련을 해서 예측 가능성을 높여보자. 네, 그런 시도들이 계속 있었거든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 정도면은 다들 발부하거나 기각하는 기준들이 관례적으로 쌓여왔다 이거죠? 그렇죠. 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정유라 씨 같은 경우에 보면 네. 이제 도주 우려가 없다고 영장이 기각이 됐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도주는 안 했잖아요. 네. 하지만 맞아요. 없어진 기간이 엄청 이거 억지로 그렇죠. 기자들이 차단했지 않습니까? 도망가던 걸.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나중에 지나서 결과적으로는 맞을지 모르겠는데 결국은 그 당시에 영장 발부냐 기각이냐 이거를 결정할 때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예. 그걸 객관적으로 마련하려면 지금 공장장님 지적하신 대로 네. 행방이 묘연했다. 그렇죠. 그다음에 카이 경영본부장 같은 경우에는 영장 실질심사에 출석을 안 했어요. 뭐 특별한 사유를 대지도 않고. 이렇게 되면 도주의 우려가 바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봐야죠. 이런 경우에는. 그러니까요. 다 왔고요. 예. 그리고 뭐 예를 들어 이제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실형 선고가 예상이 되고 실형 선고가 됐고 또. 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실형 선고되면 아무래도 이제 수감 생활을 해야 되니까 그걸 겁내서 도망가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이런 정도로 기준을 마련을 해요. 그리고 우병우 전 민정수석도 어디 갔는지 모르는 기간이 길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게 잘못됐다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어 양지회. 예, 양지회도 그렇고. 예. 양지회가 그러니까 양지 같은 경우에는 예. 이제 증거인멸 우려 부분인데 예. 이제 증거인멸하는 것도 보통은 이제 이 증거라는 게 사실 뭐 예를 들어 객관적으로 100개의 증거가 있다. 네. 근데 그 100개를 전부 검찰이 찾아냈다. 그러면 사실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증거가 100개가 있는지 100개인지 아닌지조차도 사실 모르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모든 증거를 수집을 하려고 애를 쓰는 거고 당연히 그래야 하는 거고요. 근데 이때 이게 증거라고 하는 게 유죄 증거도
포함이 되지만 네. 또 이제 뭐 유죄는 유죄인데 형편없이 형을 낮게 받으면 또 안 되잖아요. 그 죄값을 치러야 되니까. 예. 그러니까 적정한 형을 받게 하기 위한 증거도 수집을 해야 되거든요. 당연히 그렇겠죠. 그렇죠. 예. 그런데 이번에 양지열 같은 경우에 뭐 몇 번 그런 비슷한 얘기가 나왔는데 기본적인 증거가 수집돼 있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저 처음 들어본 말입니다. 저도 그래요. 이 기본적인 증거란 게 뭔가. 그러니까요. 예. 이게 그러니까 정말 뭐 그 옛날에 그 보수 언론이 많이 얘기하던 아주 튀는 용어예요. 이게 생판 들어보지 못한. 그래서 이 기본적인 증거가 뭔지를 좀 뭐 어떻든 그 통용되는 용어로 분석을 해보려고 했는데 직접 증거로 이해를 할 수는 있어요. 유죄를 증명하기 위한 직접적인 증거. 그렇게 이해를 할 수는 있는데 그럼 이제 아까 양형에 관련된 증거 부분은 좀 날아가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결정적 증거를 확보했으므로 이러면 그나마 조금 이해하겠습니다. 그렇죠. 예. 왜 기본 증거를 확보했다고 나머지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그 구속을 막아버리는 건지 난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렇죠. 그런 개념도 없다고 하시고,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검찰에서 지적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이제 그 공범자에 대한 수사를 방해를 하는 정도로 이제 영장이 기각이 됐다라는 얘기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증거인멸 우려를 판단을 할 때 이제 조사받지 않은 공범이 있으면 자기가 먼저 조사를 받고 말을 맞출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걸 굉장히 그렇죠. 검찰은 싫어하죠. 예. 그렇죠. 그리고 싫어할 뿐만 아니라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는 게 또 법원에서 마련한 기준인데, 그래서 공범자에 대해서 이렇게 뭐 통신영장이라든가 뭐 계좌 추적 영장이라든가 이걸 기각을 해버리면 그러면 그 부분에 관해서 자료를 수집할 수가 없으니까 말을 맞춰버리면 완전히 증거가 인멸을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통신영장 기각하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 게요. 서로 전화하거나 문자하거나 하는 걸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다만 보통 이제 이런 경우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범행 일시가 뭐 예를 들어서 뭐 2017년 1월 1일인데 뭐 2001년부터 보겠다 통신 자료를 하면은 아니 뭐 15년 넘은 걸 왜 보냐 이렇게 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인접한 부분만 영장을 발부하고 좀 먼 기간 부분은 기각을 해서 일부만 발부를 하는 경우는 있는데 통째로 그런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옛날에 그 보수 언론이 많이 얘기하던 아주 튀는 용어예요. 이게 생판 들어보지 못한. 그래서 이 기본적인 증거가 뭔지를 좀 뭐 어떻든 그 통용되는 용어로 분석을 해보려고 했는데 직접 증거로 이해를 할 수는 있어요. 유죄를 증명하기 위한 직접적인 증거. 그렇게 이해를 할 수는 있는데 그럼 이제 아까 양형에 관련된 증거 부분은 좀 날아가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결정적 증거를 확보했으므로 이러면 그나마 조금 이해하겠습니다. 그렇죠. 예. 왜 기본 증거를 확보했다고 나머지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그 구속을 막아버리는 건지 난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렇죠. 그런 개념도 없다고 하시고,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검찰에서 지적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이제 그 공범자에 대한 수사를 방해를 하는 정도로 이제 영장이 기각이 됐다라는 얘기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증거인멸 우려를 판단을 할 때 이제 조사받지 않은 공범이 있으면 자기가 먼저 조사를 받고 말을 맞출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걸 굉장히 그렇죠. 검찰은 싫어하죠. 예. 그렇죠. 그리고 싫어할 뿐만 아니라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는 게 또 법원에서 마련한 기준인데, 그래서 공범자에 대해서 이렇게 뭐 통신영장이라든가 뭐 계좌 추적 영장이라든가 이걸 기각을 해버리면 그러면 그 부분에 관해서 자료를 수집할 수가 없으니까 말을 맞춰버리면 완전히 증거가 인멸을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통신영장 기각하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 게요. 서로 전화하거나 문자하거나 하는 걸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다만 보통 이제 이런 경우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범행 일시가 뭐 예를 들어서 뭐 2017년 1월 1일인데 뭐 2001년부터 보겠다 통신 자료를 하면은 아니 뭐 15년 넘은 걸 왜 보냐 이렇게 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인접한 부분만 영장을 발부하고 좀 먼 기간 부분은 기각을 해서 일부만 발부를 하는 경우는 있는데 통째로 그런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검찰에서 증거를 수집하겠다는 걸 방해를 하는 거니까 오히려 법원이 증거를 인멸해버리는 수가 되는 거죠. 아, 예리한 표현입니다. 법원이 이거 증거인멸을 돕는 거다. 거꾸로. 그렇게까지 볼 수 있다. 굉장히 우리 그런 표현 이제 안 쓰기로 했잖아요. 자,
그래서 사람들이 네. 아니 이게 좀 영장 검사를 판사를 해보지 않아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은 이제 전문가로서 그렇죠. 이상한 예. 점을 전문가적으로 정리해 주시는 거고, 이렇게 이상한 기각이라고 이제 검찰도 주장하고 일반인도 그렇게 느끼는데, 거기 정치적, 그러니까 다른 고려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이유를 지금 정치적인 표현을 쓰지 않았지만 검찰은. 그렇죠? 네네. 법과 저희가 이 사안에 대해서 이제 말들이 많습니다. 이제 핵심으로 바로 들어가 볼게요. 예예. 원래 이제 뭐 검찰은 수사 편하게 하자고 구속을 원하는 경우가 많고, 법원은 뭐 방어권이나 인권 때문에 기본적으로 불구속을 원칙으로 하고 이런 원칙들이 있지 않습니까? 언론들이. 그렇죠. 예. 그런 원론들이 있어서 어차피 입장이 갈리는 그 양 주체라 이렇게 정면으로 충돌하는 경우는 거의 못 본 거거든요. 저는 좀 있었어요. 제가 영장 전담할 때도. 이게 제 말은 뭐냐면 이렇게 네. 공개적으로 그렇죠. 성명을 내가 서로 검찰과 판사가 서로를 욕하는 건 저도 많이 봤습니다. 말이 많은데 제 말은 이렇게 국민들을 향해서 그렇죠. 예. 서로 막 성명을 내고 이러는 거는 저는 기억이 없거든요. 보통은 언론에서 취재할 때 그 답변하는 형식으로 하지 먼저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하는 경우는 저도 그렇게 본 기억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열이 받았나 봅니다. 네. 자, 그러면 최근에 일련의 영장 기각 사건들을 보면서 혹시 판사님이 보시기에 영장의 발부와 기각의 통상적인 기준을 벗어났다, 이렇게 네네. 보여지는 사건들이 있습니까? 예, 그게 이제 검찰에서도 예를 들고 있는 사건인데, 네. 일단 뭐 정유라 예. 영장 기각됐을 때, 그다음에 우병우 예. 영장 기각됐을 때, 그다음에 이재용 씨 최초의 영장 기각됐을 때, 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뭐 카이 네. 항공우주산업 그 관련해가지고 경영지원본부장 기각된 거, 예. 예. 그리고 얼마 전에 양지회, 네, 양지회. 아주 거기도 그냥 예, 거기서 폭발했죠. 예. 그래서 거기서 아마 검찰이 그동안 쌓여 있었던 게 폭발한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다 이상해요. 예. 이상하기는. 왜 이상한지 예. 좀 전문가로서 정리를 해주시면요. 전문가라고 하시니까 부담스럽긴 한데 일단 영장 판사도 해보셨잖아요. 게다가. 예, 그러니까 크게 보시면 예. 이 영장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 다른 거는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예. 도주 우려하고 증거인멸 우려거든요. 네네. 이게 글자 그대로 우려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도망을 갈 거냐 아니면은 증거를 인멸할 거냐 미래 사실에 관한 거여가지고 네. 엄밀하게 따지면 뭐 궁예 관심법도 아닌데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그렇죠. 알 수가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그냥 가만히 놔두게 되면은 법원에서 자의적으로 판단하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영역이에요, 이 부분이.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예, 불신이 쌓일 수 있는 아주 거기도 그냥 예. 거기서 폭발했죠. 예, 그래서 거기서 아마 검찰이 그동안 쌓여 있었던 게 폭발한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다 이상해요. 예. 이상하기는. 왜 이상한지 예. 좀 전문가로서 정리를 해주시면요. 전문가라고 하시니까 부담스럽긴 한데 일단 영장 판사도 해보셨잖아요. 게다가. 예, 그러니까 크게 보시면 예. 이 영장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 다른 거는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예. 도주 우려하고 증거인멸 우려거든요. 네네. 이게 글자 그대로 우려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도망을 갈 거냐 아니면은 증거를 인멸할 거냐 미래 사실에 관한 거여가지고 네. 엄밀하게 따지면 뭐 궁예 관심법도 아닌데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그렇죠. 알 수가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그냥 가만히 놔두게 되면은 법원에서 자의적으로 판단하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영역이에요, 이 부분이.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예, 불신이 쌓일 수 있는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래서 네. 법원 내부적으로도 그동안 영장 전담 제도가 지금 실질심사 실시된 게 거의 이제 뭐 20년 넘었는데 예. 그동안 이제 어떻게든 이걸 객관적으로 좀 기준을 마련을 해서 예측 가능성을 높여보자. 네, 그런 시도들이 계속 있었거든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 정도면은 다들 발부하거나 기각하는 기준들이 관례적으로 쌓여왔다 이거죠? 그렇죠. 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정유라 씨 같은 경우에 보면 네. 이제 도주 우려가 없다고 영장이 기각이 됐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도주는 안 했잖아요. 네. 하지만 맞아요. 없어진 기간이 엄청 이거 억지로 그렇죠. 기자들이 차단했지 않습니까? 도망가던 걸.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 나중에 지나서 결과적으로 맞을지 모르겠는데 결국은 그 당시에 영장 발부냐 기각이냐 이거를 결정할 때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예. 그걸 객관적으로 마련하려면 지금 공장장님 지적하신 대로 네. 행방이 묘연했다. 그렇죠. 그다음에 카이 경영본부장 같은 경우에는 영장 실질심사에 출석을 안 했어요. 뭐 특별한 사유를 대지도 않고. 이렇게 되면 도주의 우려가 바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봐야죠. 이런 경우에는. 그러니까요. 다 왔고요. 예. 그리고 뭐 예를 들어 이제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실형 선고가 예상이 되니까 실형 선고가 됐고 또. 네. 그러니까 예, 이런 경우에는 실형 선고되면 아무래도 이제 수감 생활을 해야 되니까 그걸 겁내서 도망가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이런 정도로 기준을 마련을 해요. 그리고 우병우 전 민정수석도 어디 갔는지 모를 기간이 길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게 잘못됐다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어 양지혜. 증거인멸 예. 예, 양지혜도 그렇고. 예. 양지혜가- 양지혜 같은 경우에는 예. 예. 이제 증거인멸 우려 부분인데 예. 이제 증거인멸하는 것도 보통은 이제 이 증거라는 게 사실 뭐 예를 들어 객관적으로 100개 원칙에 뭐 다른 것도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물었거든요. 1분밖에 예. 시간이 안 남았는데 예. 이게 굉장히 이제 위험하다기보다는 책임을 질 수도 있는 발언이기 때문에 조심스러울 것 같긴 한데 조심스럽게 어떻게 1분 안에 합니까? 아니 그건 그렇고 그러니까 방금 공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상하죠? 정치적이라고는 안 했는데 이상하죠. 예. 예. 그러니까 뭐 몇 가지가 있는데 시간이 없다고 하시니까 하나만 좀 예를 들어보면 그 작년에 중앙지법 영장 전담이 24기, 25기였었거든요. 부장 둘이. 이제 네. 판사 한 사람, 부장 둘 이렇게 했는데 24기, 25기가 있었는데 올해는 그러면 이제 한 해 지났으니까 25기, 26기 이렇게 하면은 그렇죠. 뭐 대충 그림이 맞잖아요. 근데 네. 26기 두 분이 하고 있어요. 그 의미가 뭔지 그게 뭔지를 잘 모르겠는데 뭐 특출나게 영장 사건에 있어서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을 수도 있고 그거야. 판사님 네. 시간이 다 돼서 내일 아침에 5분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사안에 대해서 이제 말들이 많습니다. 이제 핵심으로 바로 들어가 볼게요. 예. 원래 이제 뭐 검찰은 수사 편하게 하자고 구속을 원하는 경우가 많고 법원은 뭐 방어권이나 인권 때문에 기본적으로 불구속을 원칙으로 하고 이런 원칙들이 있지 않습니까? 언론들이. 그렇죠. 예. 그런 언론들이 있어서 어차피 입장이 갈리는 그 양 주체라 이렇게 정면으로 충돌하는 경우는 거의 못 본 거거든요. 저는 좀 있었어요. 제가 영장 전담할 때도. 이게 제 말은 뭐냐면 이렇게 공개적으로 그렇죠. 성명을 서로 검찰과 판사가 서로를 욕하는 건 저도 많이 봤습니다. 말이 많은데 제 말은 이렇게 국민들을 향해서 그렇죠. 예. 서로 막 성명을 내고 이러는 거는 저는 기억이 없거든요. 보통은 언론에서 취재할 때 그 답변하는 형식으로 하지 먼저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하는 경우는 저도 그렇게 본 기억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열이 받았나 봅니다. 네. 자, 그러면 최근에 1년의 영장 기각 사건들을 보면서 혹시 판사님이 보시기에 영장의 발부와 기각의 기준을 통상적인 기준을 벗어났다. 이렇게 네네. 보여지는 사건들이 있습니까? 예, 그게 이제 검찰에서도 예를 들고 있는 사건인데 네. 일단 뭐 정유라 예. 영장 기각됐을 때, 그다음에 우병우 예. 영장 기각됐을 때, 그다음에 이재용 씨 최초의 영장 기각됐을 때, 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뭐 카이 네. 항공우주산업 그 관련해가지고 경영지원 본부장 기각된 거. 예. 예. 그리고 얼마 전에 양지회 네. 양지회.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래서 네. 법원 내부적으로도 그동안 영장 전담 제도가 지금 실질심사 실시된 게 거의 이제 뭐 20년 넘었는데 예. 그동안 이제 어떻게든 이걸 객관적으로 좀 기준을 마련을 해서 예측 가능성을 높여보자. 네, 그런 시도들이 계속 있었거든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 정도면은 다들 발부하거나 기각하는 기준들이 관례적으로 쌓여왔다 이거죠? 그렇죠. 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정유라 씨 같은 경우에 보면 네. 이제 도주 우려가 없다고 영장이 기각이 됐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도주는 안 했잖아요. 네. 하지만 맞아요. 없어진 기간이 엄청
이거 억지로 그렇죠. 기자들이 차단했지 않습니까? 도망가던 걸.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 나중에 지나서 결과적으로 맞을지 모르겠는데 결국은 그 당시에 영장 발부냐 기각이냐 이거를 결정할 때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예. 그걸 객관적으로 마련하려면 지금 공장장님 지적하신 대로 네. 뭐 행방이 묘연했다. 그렇죠. 그다음에 카이 경영본부장 같은 경우에는 영장 실질심사에 출석을 안 했어요. 뭐 특별한 사유를 대지도 않고. 이렇게 되면 도주의 우려가 바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도저히 우려가 있다고 봐야죠. 이런 경우에는. 그러니까요. 다 왔고요. 예. 그리고 뭐 예를 들어 이제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실형 선고가 예상이 되고 실형 선고가 됐고 또. 네. 그러니까 예, 이런 경우에는 실형 선고되면 아무래도 이제 수감 생활을 해야 되니까 그걸 겁내서 도망가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이런 정도로 기준을 마련을 해요. 그리고 우병우 전 민정수석도 어디 갔는지 모르는 기간이 길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게 잘못됐다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어 양지혜. 증거인멸 예, 양지혜도 그렇고 예. 그러니까 양지혜 같은 경우에는 예, 이제 증거인멸 우려 부분인데 예. 이제 증거인멸하는 것도 보통은 이제 이 증거라는 게 사실 뭐 예를 들어 객관적으로 100개의 증거가 있다. 네. 근데 그 100개를 전부 검찰이 찾아냈다. 그러면 사실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증거가 100개가 있는지 100개인지 아닌지조차도 사실 모르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모든 증거를 수집을 하려고 애를 쓰는 거고 당연히 그래야 하는 거고요. 근데 이때 이게 증거라고 하는 게 유죄 증거도 포함이 되지만 네. 또 이제 뭐 유죄는 유죄인데 형편없이 형을 낮게 받으면 또 안 되잖아요. 그 죄값을 치러야 되니까. 예. 그러니까 적정한 형을 받게 하기 위한 증거도 수집을 해야 되거든요. 당연히 그렇겠죠. 그렇죠. 예. 그런데 이번에 양지효 같은 경우에 뭐 몇 번 그런 비슷한 얘기가 나왔는데 기본적인 증거가 수집돼 있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저 처음 들어본 말입니다. 저도 그래요. 이 기본적인 증거란 게 뭔가. 그러니까요. 예. 이게 그러니까 정말 뭐 그